서기 660년 한반도를 호령하던 백제의 심장 사비성이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나당 연합군의 거센 말발굽 소리가 도성을 뒤흔들었고 700년 사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죠. 왕마저 도성을 빠져나간 절망적인 상황. 궁궐에 남겨진 여인들 앞에는 참혹한 운명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국의 노비로 치욕스럽게 살 것인가 아니면 백제의 여인으로서 마지막 긍지를 지킬 것인가.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여인들은 옴매무시를 다잡고 부소산성 깊은 곳 백마강이 굽어 보이는 벼랑 끝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선 적의 횃불과 함성이 거세게 쫓아오고 발 아래엔 시퍼런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백제의 꼿꼿한 혼만큼은 잃지 않았죠.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치마를 뒤집어 쓰고 아득한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백마강 위로 오색 찬란한 치맛자락들이 흩날렸습니다. 강물로 떨어지는 그의 철없고도 장엄한 모습이 마치 비바람에 지는 붉은 꽃잎 같았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슬픈 절벽을 꽃이 떨어지는 바위, 즉 낙화암이라 부르게 되었죠. 우리는 흔히 이들을 삼천궁녀라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비성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과장된 표현에 가깝습니다. 3000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제의 여인들이 날아와 함께 목숨을 던졌다는 비통함의 상징인 셈이죠. 궁녀뿐만 아니라 귀족의 아내, 평범한 아낙네들까지 치욕 대신 죽음을 선택한 그들의 숭고한 절개는 단순한 숫자로 가둘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아픔입니다. 오늘날 부여 백마강은 그날의 피와 눈물을 품은 채 말없이 흐릅니다. 유람선을 타고 낙화암 아래를 지나노라면 1400년 전 벼랑 끝에 섰던 여인들의 애달픈 한숨이 강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듯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낸 여인들. 그들이 진정 남기고 싶었던 것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백제의 향기가 아니었을까요? 부소산성에 봄이 오고 붉은 진달래가 피어날 때면 우리는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찬란했던 백제의 마지막 순간, 백마강에 기꺼이 흩뿌려진 그 눈부시고도 슬픈 꽃잎들을 말입니다. 단 한편의 글이 조선의 역사를 붉은 피로 물들였습니다. 조선시대 최초이자 가장 끔찍했던 선비들의 대학살, 무오사화입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종이 한 장에 적힌 조의제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연산군 시절 조정은 기득권 훈구파와 신진 세력, 살인파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살인파의 지주 김종직이 남긴 낡은 글 하나가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조의제문. 항우에게 억울하게 죽은 중국 초나라 황제 의제를 애도하는 비통한 글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제문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왕실을 송두리째 뒤흔들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김종직은 초나라 의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하며 사실은 단종을 무참히 죽인 세조를 은밀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감히 국왕이자 연산군의 증조할아버지를 향해 불경스러운 붓을 든 셈이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글을 그의 제자 김일손이 국가의 역사 기록인 사초에 몰래 적어 넣으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살인파를 눈엣 가시로 여기던 훈구파의 유자광이 이를 발견해 연산군에게 즉각 고발합니다. 전하, 김종직 무리가 선대왕을 능멸하고 조선의 정통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신하들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고 강력한 왕권을 원했던 연산군에게 이 사건은 완벽한 불쏘시개였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했고 곧 끔찍한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김일손은 끔찍한 능지처참을 당했고 수많은 선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험한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학문을 논하던 조정은 순식간에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참혹했던 것은 정작 글을 쓴 김종직의 최후였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 묻힌 지 오래였죠. 하지만 연산군의 도끼는 망자마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을 꺼내 목을 치는 잔혹한 형벌, 부관참시가 내려졌습니다.
평생 꼿꼿했던 대선비가 죽어서도 2번 죽임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붓으로 권력을 꼬집으려던 선비들의 절개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 처참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단 한편의 글이 불러온 조선 최초의 사화. 모사화는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펜이 때로는 얼마나 무서운 피를 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